네, 저희는 이제 학부생 4명으로 구성된 식물, 자라나라 무리무리 조고요. 저희는 처음에 이제 식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식물을 어떻게 생각할까부터 식물을 키울 때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점을 겪고, 이 사람들이 뭔가 더 식물을 기르고 싶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금 꾸며봤는데요. 되게 초록초록한 식물을 키우면서 힐링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또 집에 놔두면은 되게 집 분위기도 바꿔지고 예뻐서 되게 보기도 좋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우리 집의 이 식물, 왜 죽었을까요? 이거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정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2주나 3주에 한 번, 어, 흙을 눌렀을 때 바닥이 조금 촉촉할 만큼 이런 식으로 어, 어떻게 하라라는 정보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되게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어, 또한 다른 환경이라는 그런 집집마다 사람들이 식물을 기르는 환경이 다르다는 것도 따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식물이와 함께 일상을 초록으로 물들여 보아요라고 하는 것이 저희 팀의 네, 메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MVPG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의 미션은 Green Everyday라고 해서 우리 일상에 사람들의 일상에 초록초록한 식물들을 채워 넣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 팀의 value는 내 반려식물, 내가 기르고 있는 식물을 오래오래 키울 수 있도록 보조해준다는 것과 내 환경에 맞는 내 환경,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알맞은 식물을 추천해주니 또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들에게도 진입 장벽이 줄어든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또 프린스플은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사용자의 환경에 어울리는 식물과 화분을 추천하고 또 판매하고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 도와주는 것을 하려고 하고요. 또 미니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생육 환경 데이터를 통해서 물을 언제 줘야 된다라든지 햇빛을 언제 지금까지 너무 적게 비춰줬으니 햇빛을 비춰줄 수 있는 위치로 잠시 옮겨둬라 라는 식으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은 최종 목표로 우리나라 전 국민 집에 식물을 하나씩은 2개 하자라는 것이 저희 아주 성대한 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여러 가지 인터뷰들을 해보면서 페르소나부터 정해보고자 했는데요.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신기하게 느꼈던 것들 2가지가 이런 식으로 X축과 Y축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X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람들을 인터뷰해봤을 때 식물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이 메인 요소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식물을 도구적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적 요소 또는 그저 예뻐서 또는 부를 의미한다든지 돈을 많이 벌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든지 그런 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자기가 키우고 있는 그 식물 그 자체에 대한 애착은 되게 적은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식물을 정서적인 교감의 대상으로 보는 이런 사람들은 어, 자기가 기르고 있는 식물에 이름을 지어준다든지 하면서 자기가 기르는 그 식물 자체, 내 같은 종이더라도 같은 아이비이더라도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Y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식물을 놓고 싶은 공간적인 여유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간적인 여유는 처음에는 저희가 접근을 할 때 물리적으로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요.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자취생들은 어, 아파트에 살게 되면은 공간적인 여유가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반면 아파트에 사는 그러니까 자기 그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런 사람들은 또 자취를 하면은
공간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해봤을 때 그 결과 이 사람들이 아직 식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식물을 식물을 심리적으로 놔둘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결국에는 귀찮거나 또 이 식물을 기르는 관리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더 크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 제품의 서비스의 대상이 되고자 됐으면 하는 될 것 같은 페르소나를 두 개를 선정을 할 때는 위에 있는 일단은 식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두 집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페르소나를 설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35세 여성 김애정 씨입니다. 김애정 씨는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집안을 되게 빼곡하게 채우는 식물들이 있는데 이 식물들 모두에게는 이름을 붙이고 또 이 식물들에게 물 주고 교감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되게 큰 힐링 타임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버린 우리 식물 복슬이라는 이 식물 때문에 되게 슬픔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챌린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나름 식물에 대해서 되게 잘 안다고 자부를 했는데 여전히 세세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렵고 이 식물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 챌린지였고 그래서 이 골은 키우고 있는 이 식물이 왜 죽었는지 꼼꼼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더 꼼꼼하게 내 식물을 관리하고 싶다라는 것이 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르소나는 50세 여성 박갑부 씨인데요. 이 사람은 마당도 있는 되게 넓은 집에 살면서 돈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금전복을 가져준다는 이런 식물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키워야 할지도 또 어떻게 키워야 할지 잘 모르겠다 보니까 딱히 관리에 대한 필요는 조금 적으면서도 예쁜 식물이 가지고 싶다라는 이런 식물을 놓을 수 있는 심리적 공간과 물리적 공간은 있으나 애초에 이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챌린지는 식물을 길러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걸 키우는 게 적당할지 그 정보를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챌린지였고, 골은 관리가 편하고 예쁜 식물을 간편하게 기르고 싶다라는 것이 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치헤드 마켓과 토탈 TAM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여러 가지 외부 자료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외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식물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집단이 어딜까를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정서적 상대로 식물을 기르는 이런 30대 여성이었습니다.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것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고, 또 여성이라는 특징이 남성보다는 조금 더 감정적인 교류를 많이 하는 집단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비치헤드 마켓은 전체 30대 여성 중에서 그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었던 식물에 관심이 있는 인구의 비율 35%,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식물을 정서적인 상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70% 정도였기 때문에 총 81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해 가면서 30대 여성이라는 것을 벗어내고 정서적 상대로 식물을 기르는 사람 모두가 저희의 타겟이 될 것이고, 더 올라가면은 식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가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간소화해서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맨 왼쪽에 있는 파트너 식물 업체로부터 식물을 공급을 받습니다. 식물을 저희가 직접 팔려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식물을 저희가 직접 셀렉팅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데이터고 정보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이 식물에는 어떻게 하세요? 또 화분을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것을 사용을 하면은 물을 몇 미리 정도 넣었을 때 수분이 몇 퍼센트 정도 올라요 라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파트너 식물 업체를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고객과 소통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자라나라 무리무리에서는 고객에게 센서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식물의 환경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어, 유저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유저의 환경에 맞는 적합한 식물을 추천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판매를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은 첫 번째 고객 데이터 수집 부분인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약간 이지선다 같은 느낌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어, 햇빛으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있고 또 우리 집 온도가 그냥 주관적으로 봤을 때 차가운 편이다, 더운 편이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첫 번째 고객 데이터 수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 데이터 수집은 이미 자신만의 화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미 화분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저희가 직접 판매할 때와 다르게 화분의 크기와 식물의 종류 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화분의 크기라든지 토양의 종류, 또 식물의 종류 정도는 입력을 받아서 정확히 필요한 수분량, 그리고 정확한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보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데요. 식물 판매와 더불어서 저희가 주장하는 가장 강한 저희의 특징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가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판매하고 한 후에 자체 개발 소형 센서를 통해서 온도와 습도 또 일조량을 측정을 해서 어, 물을 언제 줬는지 또 물을 언제쯤 주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에 대한 정보 그리고 습도가 어느 정도로 유지되어 있는지에 대한 추세 그리고 일조량이 어느 정도 쌓였고 또 언제쯤 더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런 알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들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인공지능 개발에 조금 힘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금 게이미피케이션과 관련이 돼 있는데요. 식물 캐릭터로 돼 있는 UI를 제공함으로써 게임적인 요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냥 위에서 보였던 센서 데이터로부터 수집한 어, 데이터로 만든 피드백을 그냥 텍스트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캐릭터를 기반으로 식물과 정말 교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자 했습니다. 또 다음은 추천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이 추천 시스템은 초반에 봤던 그 환경과 관련돼 있는 데이터와 더불어서 어, 사용자가 인테리어 또 외적인 요소에 따라 기르고 싶어 하는 그런 종류들을 또 설문조사의 형태로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단 이때 중요한 것이 환경에 따라서 기르기 쉬운 식물과 기르기 어려운 식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높다라는 나의 환경에서 이 식물을 길렀을 때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그 난이도에 대한 지표도 함께 제공을 하는 것이 고객에게 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코어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비슷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비슷한 제품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식물 재배기 시장인데요. 식물 재배기 시장 중에서도 되게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LG 티운입니다. LG 티운은 햇빛을 대체하는 이런 LED 조명을 주고요. 또 식물의 온도 상태 이런 것들, 또 물, 영양 성분 부족 알림, 또 재배용 키트까지 제공하면서 되게 어, 유저 입장에서 되게 편안하게 식물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LG 티운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정말 정말 비싸다는 게 되겠고요. 또 실제로 LG 티운을 사용해 본 고객에게 물어봤을 때
이제는 좀 이게 눈이 적응이 돼가지고 예뻐 보이는데 처음에는 조금 흉물스러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디바이스 자체가 크기가 되게 어느 정도 좀 큰 기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미니멀라이즘에 맞지 않다라는 것에서 우리, 우리의 서비스는 초소형 센서를 이용하고 또 가격 면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플리티라는 앱인데,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와 상당히 유사한 서비스였습니다. 정말 보면서 놀랄 정도로 너무 똑같아가지고, 정말 너무 비슷해가지고 조금 놀랬던 그런 건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 아직 완전히 상용화가 되지 않은, 완전히 시장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앱이고, 어, 체험형으로 또 지금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도 센서를 활용하고 식물 상태 분석 센서를 활용하고 또 저희와 같이 게이밍 요소를 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보다 우리의 아이디어가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점은 좀 더 개인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센서에 나오는 정보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에서 그쳤다면은 우리는 어, 고객 개개인의 취향이나 또 환경 요소까지를 모두 고려를 해서 개인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저희의 코어 밸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도 어느 정도 해봤는데요. 이쪽부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첫 번째로 코스트로 볼 수 있었던 거는 앱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것, 그리고 서버를 운영하고 앱을 유지 보수하는 것들, 그런 것이 있겠고 직원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또 나머지는 화분이나 식물을 공급을 받을 때 드는 비용, 그리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비용, 또 나머지 장비나 기타 비품들을 하는 이런 비용들이 다음 비용을 다음과 같이 측정을 했고요. 레버뉴에서는 초기 창업 지원금이나 투자금을 유치받아서 어느 정도 조금 돈을 쌓아놓은 상태로 화분과 식물을 판매하면서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과 관리 서비스 구독료에서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월간 얼마 얼마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다음은 구독료를 평생으로 하는 것. 왜냐하면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제공을 할 때, 월간 구독료를 내는 것과 별개로 보증금을 받아서 센서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반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센서를 아예 소유를 하고 끝까지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평생 구독료를 사용하는 사람은 딱 그 한 번만 내면은 그 이후부터는 무료로 계속 그 저희가 제공하는 실시간 피드백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나머지는 플랫폼 광고인데 다른 그 광고료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또 고급 서비스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컨텐츠와 관련돼 있는 서비스로 조금 확장을 해볼 생각입니다. 또 다음은 데이터 판매는 저희가 유저 데이터와 더불어서 식물로부터 나오는 생육 환경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을 하기 때문에 이 생육 환경 데이터를 모은 것을 데이터를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제이커브를 그려봤을 때 저희는 약 2년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